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우리들이 알아야 할 지구촌 이야기. 지구촌 곳곳 세상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새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문지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추거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겠죠. 새모이와 함께하면 더 많은 세상 속 이야기를 만나고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만에서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지옥 훈련을 통과하고 마친 훈련병들의 강인한 모습을 전해왔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지뢰 탐지 쥐를 추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에 가슴 철렁하는 사고의 순간이 담긴 영상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철로 근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무언가 부딪히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So about 2:10 this afternoon, a single-engine plane was taken off from Whiteman Airport, had engine failure. The plane went down moments later on the tracks at San Fernando and Osborne. Foothill, LAPD Foothill officers were in close proximity. They responded immediately. Right when they saw that the airplane was on the tracks, they put in a request for all train movement to be stopped on the tracks. 그러나 경찰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inutes later, they heard a train horn and then saw the train coming down the tracks. The officers made the decision, which most likely saved the pilot's life, to remove the pilot from the plane. 경비행기에서 조종사를 끄집어내 구출한 뒤 단 6초 만에 고속열차가 들이받아 경비행기가 산산조각났습니다. 비행기 추락에서 한 번, 기차와의 충돌에서 또 한 번, 10분 사이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조종사. 정말 천운을 가졌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네요. Oh my God. 자갈 깔린 길을 온몸으로 기어가는 이들은 양서 정수대대 훈련병들입니다. 일명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코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마지막으로 악몽 같은 지옥 훈련이 끝이 나고 훈련병들이 수료식을 맞이했습니다. 前3天会很疲惫，可是后面几天身体适应之后会比较状况比较好。可是当然是要靠自己的，真的是要靠自己的意志力还有决心。 지난 10주간 가장 힘든 훈련을 견뎌야 했던 훈련병들. 31명으로 시작했는데 최후의 수료자 수는 겨우 15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지옥 주간으로 불리는 마지막 한 주였다고 하는데요. 물속에서의 훈련이 대부분인 탓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当第3天、第4天被哨子声叫醒时，就觉得说，怎么那么累，又要开始面对了。可是都会跟自己讲，一定要和家人在22号的天堂路见面，因为跟家人已经很久没有见面了，这是给自己的唯一的信念。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해협을 건너 적진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인 만큼 물속에서의 훈련은 필수라고 합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치는 것 같은데 극한의 한계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훈련병들 정말 대단합니다. 지뢰 탐지계의 영웅쥐라 불리는 마가바가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뢰는 특정 무게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야 폭발하는데
아프리카 큰 주머니 쥐는 가벼운 몸과 뛰어난 후각으로 지뢰를 찾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마가바는 71개의 지뢰와 38개의 불발탄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동물 자선단체 PDSA가 용감한 동물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나흘이나 걸리는 면적을 마가바는 30분이면 찾을 수 있는 실력자였는데 아프리카 큰 주머니 쥐의 평균 수명이 8년에 불과해서 7살이던 지난해 6월 현역에서 은퇴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1967년부터 1975년 내전 당시 매설된 지뢰 때문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제거 과정에서도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어 보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아프리카 큰 주머니 쥐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평생 지뢰찾기에 매달린 마가바의 업적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마가바도 그 마음을 알겠죠. 하루 동안 2번이나 사고 속에 살아난 경비행기 조종사. 정말 간발의 차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기차가 조금 더 빨리 들어왔거나 그 순간 경찰들이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정말 천운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오로지 총의 주인만이 쏠 수 있는 스마트건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헝가리에서는 미래 농업을 위한 로봇 개발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해상풍력 발전기를 10일 만에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풍력 일괄 설치 기술.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이와는 또 다른 풍력 발전기 설치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풍력 발전기들이 그것인데요. Hywind Scotland is around 25 kilometres offshore. We have an export cable bringing power just north of Peterhead, directly connecting to the UK grid. The 5 turbines occupy an area of approximately 4 square kilometres and are spaced apart by about 1.2 kilometres each. So as we head out to the wind farm, it will take us around 40 minutes. A short journey from our quayside berth out of the harbour, and then the journey out to the field. 이 풍력 발전기들은 기둥으로 바닥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쇠줄을 매달아 바다 위에 떠 있도록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요식 풍력 발전기는 기존의 풍력 발전기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적게 될 뿐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에서도 유연하게 떠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먼 바다에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음이나 시각공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So another really exciting application of floating offshore wind is that because you can build in much deeper waters offshore, then it means that you can decarbonise oil and gas production as well. So Hywind Tampen, the wind farm that I just mentioned, that's 88 megawatts. So that will actually be tied to 2 of our oil and gas platforms, Snorre and Gullfaks, and that will help to decarbonise their production. 풍력 발전기 설치 기술이 이대로 발전한다면 풍력이 주요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겠죠. 영화 속에서 오직 제임스 본드만이 쏠 수 있는 생체 인식 스마트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화나 상상 속에서만 등장할 것 같던 스마트건이 현재 미국에서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Right now we're testing 2 different positions for that biometric from an ergonomic standpoint. First being right here where you'd either touch it with your thumb or your index finger.
the opposite side with your index finger more when you're in a shooting position. The second authentication method is a pin pad right here, and what those are just more or less tactile push buttons. There's 3 of them. You know, you can do 4 to 6 digits. It acts much like an electronic door lock would. The third method is the BLE or the Bluetooth low energy. And basically we have a mobile application that will communicate wirelessly to the gun, and you can lock or unlock from any of those methods altogether. 설명을 들어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직접 확인해보죠. 만약 총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의 주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We don't want a law to mandate what people buy. We want to provide a really cool product that's really reliable and safer than anything else so that the consumer wants it. We don't want it to be mandated. So we're just trying to not get in that game and be involved in that. We're just not interested. 스마트건이 과연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던 미국의 총기 사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대비한 미래형 농업으로 실내 수경재배 로봇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제한된 물로 식물을 키우는 건데요. 물을 용매로 하는 미네랄 영양 농액을 사용해서 흙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Hydroponic systems circulate nutrient-rich water, but this technology use 90 or 95% less water than traditional agriculture. 연구팀은 이 수경 재배를 위해서 로봇팔을 개발했습니다. 로봇팔은 5단 수경 재배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If this equipment operated by robots, it can be more efficient than currently used hydroponic system. 로봇으로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요구사항이 있어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과 로봇 사이의 공동 작업 공간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3D 프린트로 만든 인공식물로 로봇팔에 반복 훈련을 하는 건 물론 여러 식물의 특성을 복제해 형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Here we concentrated on a thorough analysis of what steps it takes to operate the system. And using this very thorough analysis, we pointed out certain areas that need improvement. The resulting system allows the absolutely close zero distance collaboration of the human and the robot. 로봇팔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가 남아있긴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과의 협업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식량이 부족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 아닐까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서는 갑작스레 쏟아진 폭설로 한 마을이 고립돼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다거북 33마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타호 호수 인근에 사는 주민이 2주간 눈 내리는 영상을 담아서 전해왔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남쪽인데요. 2주간 눈 오는 장면을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눈이 순식간에 불어나 수북하게 쌓입니다. 또 새끼손가락보다 작았던 고드름이 눈 깜짝할 사이 마치 뿌리를 내리는 듯 길게 자랍니다.
눈이 쌓이고 녹았던 자리에 또다시 눈이 쌓여 모든 걸 하얗게 덮어버린 탓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조차 힘듭니다. 쌓여있는 눈의 양이 실감이 안 되시죠? 직접 확인하시죠. 타호 호수 주변의 12월 적설량은 4.92m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그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역시나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기후 덕분에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던 그리스에 반전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스의 에게의 섬 사모트라케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린 건데요. 갑자기 쏟아진 눈에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Σε μερικά σημεία που μάζευε το χιόνι, γιατί είχε πάρα πολύ αέρα, είχε 11 με 12 από φόρο. Ρηπές άνεμο, το χιόνι έχει ξεπεράσει και τα 3 μέτρα. 며칠 사이 그리스를 휩쓴 한랭전선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강풍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이 범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Μεταβήκαμε σε απεικνωβισμό ατόμων από σπίτια. Παρέχαμε πρώτες βοήθειες σε άτομο που ήθελε ανάγκη σε ένα χωριό στα Αλόνια. Τον πήγαμε ένα γιατρό εκεί πέρα. 하얀 눈에 덮인 그리스도 아름답지만 저는 역시 그리스 하면 초록빛 가득한 풍경과 따뜻한 날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거북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밀렵꾼들에게서 구조한 거북이 33마리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건데요. Ini merupakan pertanda baik bahwa Bali sudah mulai dimasuki penyu-penyu hijau itu sudah mau ke sini. Nah ini mari kita dukung untuk mereka tetap hidup di sini. Banyak juga mereka kan ke darat untuk bertelur kan. Nah kalau pantai-pantainya dirusak, pantai-pantainya ditanami ditaruh batu, water break semuanya, ya mereka akan bertelur di mana? Tentunya kita butuh tempat-tempat untuk mereka bertelur untuk berkembang biak. 푸른 바다 거북은 계속된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최근 몇 년간 개체수가 크게 급감했다고 합니다. Conservation, I think they're getting them off some of the poachers. They've got some from there, so going to save the turtles, and it looks like they're just about to come down now. It's a good idea. 원래 보금자리 찾아 바다로 나아가는 푸른 바다 거북. 이들이 사람 손에 의해서 다시 바다를 떠나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눈이 쌓이면 교통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참 많죠. 하지만 하얗게 변한 풍경만큼은 넋을 잃고 볼 만큼 참 아름답네요. 기왕이면 내리는 눈이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 모두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 이모저모,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듯 다른 삶을 사는 세계인들의 모습이 때론 즐거움을, 또 때론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로 우리를 울고 또 웃게 할지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독일의 에겔스바흐 비행장입니다. 잔뜩 몰린 취재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죠? 드디어 비행기가 땅에 내려서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앳된 여성이네요. 홀로 세계 일주에 나선 여성 조종사인 자라 러더포드라고 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warm welcome. I'm super happy to be here. It took a bit longer than I thought it would. I was hoping it would take about an hour and a half, but in the end it took about 2 hours and 15 minutes. Had a pretty strong headwind the whole way, bit of turbulence as well, and even coming into Eckelsbach. Some rain, and so it wasn't the most easy flight in the world, but I'm happy I'm here. 러더포드는 지난해 8월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세계 일주 여성 조종사에 도전했는데요. 벨기에 베벨겜에서 초경량 항공기 샤크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조종사인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다고 해요. It's a dream I've had my entire life to fly in the plane around the world. It's just this crazy idea. I always thought it would be impossible. So I told my parents, and straight away they're like, yes, let's do this. 그렇게 도전을 시작한 끝에 러더포드는 지난해 9월에는 코스타리카 산호세 공항에 발을 디뎠고 12월에는 김포 공항에도 다녀갔었네요. I'm seeing these places from the air, and that is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and it's so unique. So although I'm not always allowed to go into the cities and walk around and check out the museums or restaurants, I can always see everything from the air, and it's pretty incredible.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네요. 이곳 독일을 거쳐 이제 하루 뒤면 가족이 있는 벨기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I'm very happy to be home tomorrow. Yeah, I'm really excited. It's been a really long time, so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family again.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독일을 떠나 벨기에로 향한 러더포드. 다음 날 벨기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의 마지막 착륙입니다.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악천후와 비자 문제 등으로 2개월이 더 걸려 5개월 만에 다시 벨기에에 발을 디딘 건데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그리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I'm just so happy to see them again and talk to them later and just go home and see the cats and talk to my brother and yeah. It was amazing. It's been a roller coaster of emotions. Extremely proud now with what she has done because it's extremely difficult what she's done, and it wasn't a given that she would succeed. And also extremely proud for the message she's bringing to young girls and young women. Go for your dreams, go for it, reach for the sky. The moment will never be right. Just go for it, and don't let other people tell you that this is something for someone else or for a boy and even for boys. You know, don't be afraid to follow your heart and go where your passion lies. 벨기에에 도착함으로써 러더포드는 세계 일주를 한 최연소 여성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ure. So growing up, I didn't see many other female pilots. I always thought that was quite discouraging personally. So right now, I'm just kind of trying to be a friendly face, and so I've been using kind of the press, the attention I've gotten from this to encourage more girls to go into aviation as well. 러더포드가 앞으로 또 어떤 도전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지은 지 55년이나 지나 안전이 우려되자 관리 당국은 이 거대한 교각을 폭파해서 해체했습니다. 이미 아우토반을 대체할 새 다리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새로 개통한 다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무려 485m에 높이도 70m나 되는 거대한 다리를 해체하는 미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폭파시키기 위해 교각 16개의 폭약을 1,850개, 무려 120kg이나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일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보니 새로운 다리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파 전에 작은 폭발 소리로 먼저 새들을 쫓아내고 2분 뒤 폭파하는 세심한 배려도 보여줬습니다.
단 몇십 초 만에 55년 아우토반의 역사가 잔해로 남은 모습을 보니 왠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 속에서 공항 담을 넘어서 병사들에게 넘겨진 아이인데요. داخل میدان شدیم دیدیم تفلک افتادگی بود چون از بین میره بسیار وضعیتش خراب بود بالیدیم و هیچ کس از تفلک پیدا نکردیم به کلگی نشان دادیم هیچ کس پیدا نشد پدر و مادرش پیدا شد در خانه به خانمم زنگ زدم از آمریکا رفتن منصرف شدم گفتم میرم خانه تفلک آوردیم در خانه زنگ زدیم شیر خرید کلانش کردیم تا اون رو نگاهش کردیم 공항에 남겨진 아이를 택시기사가 발견해서 데려와 키웠다고 합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잘 키워주셨네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연락해봤고 아이를 돌려줄 것을 설득했고 결국은 응했다고 합니다. برای خود گرفتیم و رسانه در حضور ما قرار دارم و این تسلیم دهی همین تفلک این رسانه شد ما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از کسانی که آنها 이미 정이 들어서 아이를 떠나보내기 싫어했던 양부모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با دو کلانش به نام محمد قاسم که آمد دوزه ما باز همه جا پیدا کردیم و وی رو به کریه اما توافق رساندیم تا که ثبوتایی که بود عکس‌ها و چیزایی که تلویزیون نشر شده بود مطابق ثبوت یا رو بریم دیگه جرامت نکردیم اما تفلک امروز تسلیمش میکنیم.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친부모도 양부도 모두 진심이라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네요. زیاد دوستش دارم زیاد دوستش دارم مگم من برای پدر و مادر شده نمیتونم میباید پیش پدر و مادرش 아이를 진짜 가족에게 건네주고 주저앉아 우는 양아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네요. 한겨울에 속옷만 걸치고 맨손 체조라니 너무 추울 것 같은데요. 한술 더 떠 냉탕에 몸을 담그기까지. 보기만 해도 몸이 덜덜 떨리네요. 例年だとやっぱり自分の家族とかあとその地域の私の会社のそばとかの発展を願ってのみそぎ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コロナウイルスがないと退散しない限りはいろんなイベントもちょっと難しいな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ったのでその辺も付け加えた部分でみそぎはしたつもりですね。 기도 시간은 단 1분이라지만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죠?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결코 없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전쟁 관련 소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선 안 될 수많은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긴 역사를 통해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다 알려드리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